안녕하세요. 위코노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최근 뉴스와 다음 주 일정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더리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네트워크 활동이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이더리움의 1일 활성 주소 수는 200만 개에 근접했고 하루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수는 4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DFI, 스테이블 코인, 자동화된 프로토콜 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여전히 매우 바쁘고 실제 사용은 사상 최고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렇게 활발한데 ETH 가격은 그만큼 강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ETH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약 30% 하락했고 실현 시가총액의 1년 변화율도 음수로 돌아섰습니다. 또 거래소 유입 속도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 매도 압력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량은 늘고 있는데 ETH 가격이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가 왜 생기느냐를 이해하려면 이더리움 생태계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메인체인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레이어의 생태계가 전체 활동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베이스나 팔리간 같은 네트워크들이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하면서도 메인체인으로 돌아가는 수수료와 가치 포착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0일 기준 이더리움의 수수료 수익과 프로토콜 수익은 네트워크 사용량만큼 강하지 않았고 일부 레이어가 더 높은 수익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은 활발하지만 ETH가 그 가치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ETH가 하루 10% 넘게 오르며 반등을 주도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미국 현물 이더 ETF 자금 유입과 기업 매수 흐름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미국 현물 이더 ETF에는 한 주 동안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블랙록의 스테이킹형 이더 ETF도 거래 초기에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ETH를 재무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인 PITMIN이 약 12만 2천 ETH를 최근 2주 동안 매수했다는 점도 수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흔들려도 기관과 기업 쪽에서 ETH를 다시 보기 시작한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비한 전용 허브, 즉 PQ 이더리움 오그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더리움의 양자 내성 암호 전환 로드맵, 연구, 코드, 문서, FAQ를 모아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10개가 넘는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팀이 매주 양자 내성 상호운용성 개발 네트워크를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양자 위협을 먼 미래에 이룬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실제 엔지니어링 과제로 보고 준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이 단순히 가격이나 수수료 이슈만 다루는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행 레이어, 합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전반에서 장기적인 보안 전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목표로 한 장기 플랫폼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약할 때는 이런 뉴스가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장기 신뢰도와 네트워크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고민은 분명합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분석 기사에서는 2026년의 핵심 과제로 정말 이더리움을 스케일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레이어의 확장이 곧바로 이더리움 전체의 일관된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즉, 지금은 레이어가 커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ETH 가치 포착과 메인체인 정체성, 사용자 경험, 그리고 장기 구조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탑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더리움은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량과 기술 개발 면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성장이 ETH 가격과 메인체인 가치로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가 아직 시장에서 논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지금의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정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프랑스 칸에서는 ETHCC가 열립니다. ETHCC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더리움 중심 행사 중 하나입니다. 개발자, 투자자, 창업가,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 커뮤니티, 네트워킹, 투자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메인 컨퍼런스와 워크숍, 네트워킹 외에도 ETHVC, 기관 포럼, 애프터파티 등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열립니다. 작년 ETHCC 위크는 250개가 넘는 사이드 이벤트와 6,500명 이상 참가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뉴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공식 호재 발표 하나보다 행사 전후로 나오는 로드맵 논의, 생태계 내 협업, 프로젝트 발표, 투자 심리 변화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매크로에 더 민감한 구간에서는 이더리움은 이런 생태계 이벤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서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이더리움 차체보다도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를 확인하는 주간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거시 일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에는 미국 JOLTS 9인 이직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노동시장 강도를 보여주고 연준의 금리 경로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성격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나 위험 선호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직접적인 이더리움 뉴스는 아니지만 다음 주 ETH 변동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미국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부담이 재차 부각될 수 있고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날 미국 OCC 최종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국가신탁은행의 활동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수탁, 결제, 토큰화 인프라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제도화되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 온체인 금융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정비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은 다음 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입니다. 미국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연준의 금리 기대를 흔드는 대표 변수이기 때문에 ETH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만한 숫자인가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다음 주 이더리움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는 ETHCC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뉴스 흐름입니다. 둘째는 미국 경제지표에 따른 위험자산 심리 변화입니다. 셋째는 이더리움 자체의 구조적 뉴스, 즉 네트워크 활동은 강한데 ETH 가치 포착은 왜 약한지, 그리고 양자 내성 준비처럼 장기 로드맵이 시장에서 어떻게 재평가될지입니다.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반등 재료도 있었지만 여전히 거시 변수와 알트 시장 심리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나면 ETH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ETHCC 기간 중 생태계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시지표가 충격적이지 않다면 이더리움은 다음 주에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강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체크해야 할 것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이더리움은 여전히 중심 인프라다라는 논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네트워크 활동,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기술 로드맵, ETF 자금 유입, 기관 관심이 다시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면 ETH는 재평가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은 계속 강한데 가치 포착 구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ETH는 반등하더라도 시장의 확신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뉴스의 핵심은 네트워크는 강하고 기술 준비도 빠르지만 그 힘이 아직 ETH 가격에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ETHCC와 미국 경제지표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독자적인 강세 서사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 웨이브 뉴스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